지역을 살리는 로컬 브랜딩 김영수, 정의홍, 김우현, 이성일, 지음. 프롤로그 매력적인 우리 로컬을 만들자. 당신들의 발밑 보석을 보라. 2017년 초 지역 재생과 지역 브랜딩의 성공지로 알려진 일본 규슈의 온천 관광지 유후인을 방문했을 때 지역 재생 당시 마을 리더 중 한 명이었던 미조구치 쿤페이가 한 말이다. 유후인 주민들은 일본 전역을 휩쓸던 산업화 시대에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는 것이 가슴 아팠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젊은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즉 떠나지 않게 할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야기가 자신들 발밑에 숨겨진 보석을 찾는 것, 즉 자기다움, 지역다움, 유후인다움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유후인은 온천 지역이다. 그런데 이미 근처 베푸가 대표적 온천 지역으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베푸와의 차별화가 필요했다. 유후인만의 보석, 자기다움, 지역다움, 유후인다움은 무엇일까? 유후인 사람들은 당시 시류를 좇지 않고 자신들만의 길을 선택하고 모색했다. 베푸는 대규모 단체 관광과 남성 중심의 온천 여행을 콘셉트로 했다. 그래서 소규모 개별 관광과 여성 또는 가족 중심의 온천 전략을 전략적 포지셔닝으로 잡았다. 그 결과 지금은 한국인이 온천 여행지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곳이 되었고 아시아 지역의 강력한 온천 지역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지금 일본의 중소도시들은 예전 유후인이 했던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다. 2014년 5월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을 비롯한 경제계 전문가 그룹이 참여한 생산성 본부 일본 창성 회의에서 마스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으로 25년간 일본의 지방 인구가 급감하면서 896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고 지방 소멸론이 급속히 퍼졌다. 일본만의 흐름이 아니다. 2000년 7월 유엔 기준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래로 2020년 고령 사회를 바라보는 한국에서도 이런 흐름은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 인구 구성에서 세대 간 균형이 무너지고 청장년 공동화가 커지면서 지방 소멸과 지역 소멸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과거 유후인 주민들이 했던 고민과 전략적 선택을 주목해봐야 할 이유이다. 우리 옛말에 말이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라가 있다. 사람들의 머릿속엔 그처럼 한 단어로 강력하게 자리 잡는 로컬들이 있다. 패션의 도시 하면 파리나 뉴욕 등이 떠오르고 역사의 도시 하면 로마나 경주 등이 떠오른다. 마치 비즈니스에서 스마트폰 하면 아이폰이 떠오르고 만년필 하면 몽블랑이 떠오르는 것처럼 국가, 도시, 거리, 장소 등의 로컬도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처럼 국가, 민족, 지역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초연결 사회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도시, 거리, 장소 등 로컬 간의 경쟁은 거의 무한 경쟁의 상황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각 로컬의 관광객, 투자자, 거주민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는 거의 생사를 건 듯하다. 사실 국내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이러한 경향은 초연결 열린 사회의 흐름과 함께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해당 로컬인 고객인 관광객, 투자자, 거주민들에게 매력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지 못하면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종국에는 아무도 방문하거나 투자하거나 살고 싶지 않게 되면서 공동화되어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국가, 도시, 거리, 장소 등 로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매력적인 브랜드를 가능케 하는 성공적인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해 로컬의 재생과 발전을 고민하는 지방정부 단체장들, 전략가들, 그리고 민간지역 재생 및 지역 활동가 등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성공적인 로컬 브랜딩이란 무엇이며 매력적인 로컬 브랜드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들의 전략적 사고력 및 전문성 향상을 도움으로써 로컬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한다. 그동안 모라비안이 컨설팅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 개발해온 브랜딩 방법론을 바탕으로 로컬 브랜딩에 대한 이해와 브랜드 구축 방법론을 제안하는 바이다. 부디 로컬 브랜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촉발시키고 매력적인 우리 로컬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로컬 소멸은 국가 붕괴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제 흐름의 변화는 사회 전반의 변화에도 나타나고 있다. 산업화 시대의 소품종 대량 생산은 집중화 도시와 극점화를 가져와서 지역의 생산 가능 인구와 경제 활동 인구의 유출을 가져왔다. 대기업과 재벌들이 있는 도시는 더욱 확대돼 대도시화됐고 전국을 대도시 중심 사회로 바꾸어 갔다. 대도시도 도시 내 도심 지역과 부도심 지역 중심의 거점 중심 성장을 이루었다. 즉 서울 등 대도시와 그 도심과 부도심 지역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을 선도하게 된 것이다. 대도시 등 거점 중심의 경제적 성장과 부의 창출은 대도시 내 타 지역과 지방에까지 낙수 효과를 이루면서 전국적인 부의 향상을 가져왔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경쟁의 가열과 수요자 중심의 시대로 변화되는 흐름에 부딪히면서 시장 경제의 변화와 그로 인한 사회 문화의 변화를 가져왔다. 글로벌 시장 경제의 경쟁 가열은 기업의 적자 생존을 가져오고 살아남는 1등 기업이 부를 독점하는 부의 양극화와 부익부 빈익빈 시장 상황을 낳은 것이다. 그러면서 더는 성장 중심, 효율 중심, 소품종 대량 생산 중심, 대기업 중심의 낙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이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159개국의 소득과 경제 성장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실증 분석한 결과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다음 그래프와 같이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앞으로 5년간 경제 성장률이 0.08% 후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꾸로 하위 20%의 소득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5년간 0.38%의 경제 성장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강화되어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또한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수도 있는 일자리 상실과 감소로 인해 지금은 더욱 암울한 미래를 맞고 있다. 일자리 감소는 결국 혼인율 감소로 가져오고 가임 여성의 출산율을 떨어뜨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급속히 진행되는 노령화와 맞물려 경제활동 인구의 장기적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전 정권의 성장 주도형 경제 전략을 수정해 분배와 성장의 균형적 추구를 지향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낙수 효과를 폐기하고 분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산업화 시대에는 대도시 중심의 경제 및 문화의 주도 현상이 부와 최신 문화의 낙수 효과를 가져와 지방과 지역 등 로컬의 성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대도시 중심의 경제 주도 현상은 글로벌 경쟁 가열과 시장 침체와 맞물려 일자리 감소와 실업자 증대를 낳고 있다. 또한
대도시 중심의 사회문화 주도 현상은 전국을 같은 문화로 획일화해 다양성 상실과 창의력 저하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마스다 보고서는 일본이 앞으로 30년 후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며 지방 소멸을 주장했다. 결국 산업화 시대의 대도시 중심의 성장이 낳은 낙수 효과는 사라지고 지방과 지역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과 상대적 고용력 저하로 지역 경제의 붕괴를 심화시켜 지역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화 기간 대도시 중심의 문화주도 형상으로 획일화되어 그 지역다움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문화의 경쟁력도 더욱 하락하고 있다. 대도시 내에서도 도심과 부도심, 지역의 경제적 격차의 증대와 도심 중심의 사회문화적 획일화로 인한 지역의 개성과 다양성 상실이 심화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시대는 수요자 중심 시대로 변화하고 있으며 고객 맞춤, 개성화, 다양화의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은 경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의 소멸은 결국 국가의 붕괴와 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 일본 중앙정부에도 국가 차원의 위기로 인식됐다. 아베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 재생 전략을 넘어 지방 창생 전략을 국가 과제로 선정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부연구위원은 2017년 소멸위험지수를 개발해 국내 최초로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서 지역 소멸의 원인을 저출산, 고령화, 특히 가임 여성의 감소로 보았고 그 해결책으로 하드웨어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높은 교육 서비스, 충분한 여가 요건 등 소프트웨어에 집중해 삶의 양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 문제는 인구 대국인 중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농촌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지만 지방 도시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중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국 80개 중소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동북, 서북, 화북 지역을 중심으로 감소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중국 대도시 간 인구 쟁탈전은 2017년도부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역의 존폐가 인구에 달린 것이다. 일례로 이미 인구 1,000만 명을 넘은 선전시는 더 많은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2017년 선전경제특구 인재 조작 조례를 발표하면서 강력한 인구 유치 정책으로 주택을 원하면 주택을 지원하고 현금을 원하면 최대 1,200만 위안을 지원하는 등의 파격적인 정책을 담고 있다. 2017년도 선전은 60만 명의 인구가 유입되어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가 됐다. 지금까지 살펴본 글로벌화와 대도시화의 물결은 향후 계속 강화되겠지만 수요자 중심의 시대로 고객 맞춤화 현상, 개성화와 다양화에 대한 수요 증대, 그리고 지역과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인해 로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 로컬화는 글로벌화의 핵심 전략이자 국가 발전 전략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필자가 서구 선진국 및 최근 일본을 방문하고 연구해보니 이미 각국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자, 실버 세대, 청년들과 함께 로컬이 국가 발전의 주요 전략적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었다. 특히 지난 20년간의 불황을 탈출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을 살펴보면 대도시 중심에서 지역과 로컬 중심으로 지역 개발에서 지역 재생과 지역 창생으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중장년 중심에서 모든 세대 중심으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글로벌화되고 초연결 사회가 되고 스마트 사회가 될수록 로컬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일본의 가미야마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혜택을 본 지역이다.
도쿄에서 약 600km 정도 떨어진 인구 약 6천 명의 작은 도시이다. 여느 지방 도시처럼 외부로 유출되는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보다 더 많았다. 하지만 현재는 유입되는 인구가 유출되는 인구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 유입자들의 증가가 눈에 띈다. 그들은 대부분 IT 분야 종사자라고 한다. 사람들은 와이파이 같은 IT 기반만 잘 갖춰져 있다면 자연 속 위성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다. 이제 스마트 사회가 되고 초연결 사회가 될수록 업무 공간의 제약성이 사라지게 되어 로컬화가 빨라질 것이다.